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그때 시작할 걸. 우리 마음속에 늘 맴도는 이 후회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답이 천년도 더 된 고전 삼자경에 담겨 있다는 사실.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때 영어 공부 좀 해둘 걸. 그때부터 운동이라도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막상 시작하려니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그냥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루다가 결국엔 후회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익숙한 경험일 거예요. 바로 이 보편적인 감정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루는 습관과 뒤늦은 후회에 대해서 과연 천년 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중국 남송 시대에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학습서, 바로 이 삼자경에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직설적인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을 훌쩍 넘어 우리에게 도착한 가르침, 한번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이 8글자입니다. 피기노, 유해지, 이소생, 의조사. 딱 보면 한문이라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정말 곱씹어봐야 할 강력한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글자, 한 글자씩 뜯어보면서 그 깊은 뜻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각 구절의 의미가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쭉 연결되는지 알 수 있어요. 첫 구절 피기노, 저 사람이 이미 늙어라는 뜻으로 어떤 특정 인물을 가리키고 있죠. 이어서 유해지, 즉 오히려 늦었음을 후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언가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아쉬움이죠. 그리고 그 교훈의 화살이 바로 우리에게 향합니다. 이소생, 바로 너희 어린 학생들은 의조사, 마땅히 일찍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조가 정말 직접적이고 명확하죠. 이 구절들을 하나로 자연스럽게 합치면 바로 이런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는 늙어서야 시작한 것을 오히려 후회했으니 너희 어린 학생들은 마땅히 일찍부터 생각해야 한다. 어떠세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단호하면서도 뭔가 애정이 듬뿍 담긴 충고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과연 누구일까요? 삼자경이 언급하는 그, 즉 피는요, 바로 손오천이라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 구절에 아주 생생한 현실감을 불어넣어주는데요. 아니,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왜 후회로 시작되는 걸까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교훈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손오천이라는 사람은요, 꽤 늦은 나이에 본격적으로 학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정말 큰 성공을 거뒀죠. 보통 이야기라면 여기서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겠지만 삼자경은 다른 지점을 비춥니다. 그는 성공의 기쁨 속에서도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하고 낭비했던 그 시간을 돌이키면서 깊이 후회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그 과정에 남은 때를 놓쳤다는 아쉬움은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의 이런 후회가 뒷사람들에게는 강력한 교훈의 본보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계를 천년 전에서 지금 바로 오늘로 돌려보겠습니다. 손오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의 후회와 우리의 후회는 과연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고전의 지혜가 그냥 책 속에 갇힌 낡은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에요. 손오천이 젊은 시절을 낭비한 것을 후회했다면 우리는 그 후회를 나중에 라는 이 한마디로 압축해서 거의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같아요. 지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원망하게 만드는 것. 이야, 이건 정말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변치 않는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이 후회의 과정은 보통 이렇게 흘러가죠. 먼저 하기 싫은 공부나 좀 어려운 과제를 딱 마주합니다. 혹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아니면 새로운 걸 배워봐야겠다. 이런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죠. 그러고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내일부터 하면 되지. 즉, 나중에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거나 와도 또 다른 나중으로 미뤄지기 일쑤입니다. 결국 우리는 손오천처럼 그때 그냥 해둘 걸 이라는 후회의 순간을 똑같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손오천의 후회나 우리가 맨날 하는 내일부터라는 다짐이나 결국 가리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시간의 소중함, 특히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동양의 고전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된 개념으로 조기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조기교육하면 아주 어린아이들 교육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삼자경이 말하는 본질은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릴 때의 교육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배움이든 가장 적절한 때를 놓치지 않는 지혜, 바로 그걸 뜻하는 거죠. 즉, 우리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바로 지금이 배움의 적기다라는 통찰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정말 뼈 때리는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게 바로 이 소년이로 학난성입니다. 젊음은 너무나 쉽게 흘러가서 늙어버리지만 학문을 이룬다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이 구절은 시간의 비대칭성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쌓아야 할 지식과 지혜는 엄청난 노력을 요구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전에서 말하는 그 황금 같은 시간은요, 언젠가 올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딱 한 번만 주어진 현재.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미래에 내가 느끼게 될 감정이 결정되는 거죠. 후회일지 아니면 만족감일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아, 그때 시작할 걸 이라는 미래의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오늘의 만족감을 만드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황금 같은 시간, 오늘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